두 번째 예술 지문 하겠습니다. 가랑 나 두 개의 연관지수 나오는 거 볼 것이고 인문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건축가, 사람들의 견해가 다 하나하나씩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처음에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배경 설명을 해주고 이에 따라 건축에서도 철근과 콘크리트 활용해서 기둥과 벽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됐다. 기둥, 벽 최소화해서 건축도 많이 세울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건축가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장식적 요소가 제거된, 이게 없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의 가치를 부여했다. 이런 변화는 건축의 활동 영역을 도시계획, 산업디자인 등으로 확대시키며 모더니즘 건축 양성에 영향을 미쳤다. 네, 자, 1문단 배경이 나옵니다. 모더니즘 건축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지? 건축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돼서 막 장식적 요소 이런 거 제거하고 합리적, 기능적인 도시계획, 산업디자인 이런 게 확대가 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더니즘 건축가 미스 반데어로에 그리고 또 다른 르코르비지에 두 명이 나옵니다. 자, 미스 반데어로에 씨는 건축이 본연의 모습을 잃고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간결한 것이 풍부하다라고 주장했다. 간결해야 한다. 간결. 그리고 그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공간 이외에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식과 기능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그러니까 장식 하지 말고 기능만 중요하다. 그리고 장식을 공간 구경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향해 어떻게 해야 돼?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유연성 있는 공간을 구축했다. 이게 이 미스 씨의 생각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바로바로 문제 풀어야 돼요. 정리 옆에 간단히 해놓거나 아니면 까먹기 전에 그 사람의 그 견해가 잘 드러나도록 문제를 먼저 풀거나. 18번이랑 19번이 그거에 관련된 건데 요거 자료를 읽어봅시다. 1. 인구 밀도가 높아서 거리가 혼잡하고 비위생적이야. 그래서 건축가 A가 여기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체계 중심의 격자구조 도로망 연결하고 주거지역, 업무지역을 멀리 떨어뜨려서 구분한 도시 설계를 했네요. 이건 뒤에 읽으면 나오거든. 자료 2를 봅시다. 건축가 B는 기능과 상관없는 구조물의 상식적인 것을 배제한다. 방금 읽은 미스 씨의 생각이죠. 그지? 그리고 또 실내 이동 가능한 칸막이 설치된 것을 설계했다. B는 그렇습니다. 근데 C는 이렇게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한 걸 단순 형태의 건물이라고 비판했대. 그러면 방금 읽은 사람과 반대네요. 그치? 아무튼 우리 미스 씨 자료 2에 나가 이 단순 형태의 건물이 장식과 기능을 분리한, 불필요한 부분 배제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지? 미스 씨는 이 단순한 형태, 기능에 초점을 둔 장식 다 배제하라 했으니까. 맞죠? 그럼 바로 이어서 르코르비지에 씨 읽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기능적인 거는 그 자체로 미다. 기능은 미다. 라고 주장하면서 주택을 거주를 위한 기계다. 라고 정의했대요. 그리고 항공기는 최적화 실현한 비행기 디자인처럼 건축도 그 목적에 부합해야 돼.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최적한 건축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막 현란한 찬란한 장식이나 뭐 예술적 감상을 위한 건축물을 지향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또 장식하지 말고 예술적 감상 이런 거 필요 없다. 더 기능, 실용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한 거지. 그리고 또 도시 계획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하네요. 자동차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격자 구조의 도로망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하면 치안, 위생이라는 도시 기능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미적으로도 아름답다 라고 한 거지. 왜? 이 생각을 아까 뭐가 미라고? 기능이 미라고. 기능적으로도 아름답고 그게 미다 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근대화란 이런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위해서 도시를 인위적으로 정돈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자료 1에 나와 있는 격자 구조의 도로망, 이게 이 사람한테는 좋겠네요. 그지? 그 자료 1에 요 가 나와 있잖아. 도시의 기능적 측면, 미적 측면 다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보겠지, 이 사람은. 그지? 맞습니다. 자, 이어서 읽을 게 이제 나입니다. 나.
20세기 초야. 20세기 초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더니즘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다. 밝혀져서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 우리 가에서 읽은 거는 모더니즘이었어요. 그지? 모더니즘 건축이었어.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래. 아, 그럼 가에 나온 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이에 영향을 받은 푸코, 벤투리, 추미 등이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기존 시스템을 비판하고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양식 대신에 개별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이겠죠. 3명 나왔으니까 각각 푸코, 벤투리, 추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생각을 들어볼게요. 자, 푸코. 근대화로 인한 도시의 구획을 권력과 관련져서 비판했다. 18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 있잖아. 그게 위생학적 측면에서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는 뭐 이런 기능이 있지만, 이게 권력이 작동하는 그물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 왜?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는 결국 발병 요소를 근원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이어져 발병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감시로 확대된다. 그 격자 구조의 도시가 뭐 위생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좀 권력을 확장시키는 감시가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다. 라고 비판을 한 거죠, 푸코가. 자, 푸코 읽어봅시다. 격자 이거 권력 작동하는 그울망이다 라고 하죠? 그지? 방금 읽었던 부분 맞습니다. 자, 이어서 벤투리 읽어볼게요. 벤투리는 간결한 것은 지루하다. 아까 반대되는 게 있었는데 간결한 것이 풍부하다 라고 했던 거랑 기억이랑 완전 반대죠. 간결한 것은 지루하다라고 하니까. 그지? 자, 이러면서 모더니즘 건축 흐름에 저항했다. 모더니즘 건축이 명료성이었다면 그는 모호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형태를 기능에 가두는 것을 거부했다. 기능 no. 그는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단일한 기능으로 명료하게 설명될 수가 없다.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어가지고 그 기능이 매우 모호하다라고 주장했다. 벤투리에게 모더니즘은 미적인 것을 기능적인 거에 제약하는 거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모더니즘의 공간에서는 공간의 미적 차원이 소멸돼서 회계적인 것만 남게 돼.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기에 모더니즘은 미적인 거 없어. 모호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형태를 기능에 가두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벤투리 볼까요? 벤투리. 단순 형태의 건물 같은 이 모더니즘은 미적 차원이 소멸돼서 회계적인 것만 남은 거야 라고 하겠죠. 그치? 벤투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5번이겠네요. 추미 읽어볼게요. 기존 모더니즘 건축이 지나치게 금욕적이다라고 비판. 모더니즘 건축에서 장식적 요소는 낭비로 취급받으며 무의미했잖아. 그치? 근데 하지만 추미는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낭비야말로 모더니즘 건축의 획일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탈출구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낭비하자. 장식하자. 이 말이죠. 그치? 추미는 모더니즘 건축의 금욕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부활에서 찾았다. 시각적으로 화려해서 낭비하고 장식을 해야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는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낭비의 미덕을 실현하는 유희의 건축이다 라는 사람이래. 그럼 볼게요. 금욕주의에서 벗어나 나가 뭔데? 단순 형태의 건물인데 그게 벗어난 거야? 유희 건축이 실현된 거야? 아니죠. 그치? 거기서 벗어나야 이걸 하지 말고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막 장식 치렁치렁하게 하고 화려하게 해야 벗어난 거고 실현된 거겠지. 그지? 자, 같은 맥락으로 우리 18번 바로 풀어볼 텐데요. 1번 푸코 누구였어? 누구였어요? 여기 2분 도시 이거 권력 근대화하는 격자 구조 도시 비판하신 분 그분이지. 그지? 봐봐. 이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은 위생학적 기능이 없다. 위생적으로는 기능이 있다. 그치만 권력이 더 강화되는, 감시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다 했으니까 아니죠. 바로 답이 1번입니다. 오케이. 잘 꼼꼼하게 읽었으면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읽었으니까 나머지 문제 풀어볼게요. 가랑 나. 가가 모더니즘, 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치? 1번
가와 달리 포스트 나는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한 상반된 관점. 아니요? 나는 그냥 쭉 다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었으니까 아니죠. 2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한 관점이 기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 기술의 발전? 아니죠. 기술의 발전이 건축에 미친 영향이겠지. 그치? 요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3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한 관점을 시대 순으로 나열해서 한계 도출. 한계 얘기한 거 없는데? 그지? 그다음에 4번. 둘 다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그지? 어떤 시기, 모더니즘 시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의 건축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각각 특정을 설명한다. 네, 요거겠네요. 4번. 5번은 건축에 대한 관점을 유형별로 나누고, 맞아. 근데 그 분류 기준의 문제점 설명하는 거 없죠. 그지? 4번 4번이었습니다. 또 이거 볼게요. 적절한 거. 포스트 모더니즘과 달리 모더니즘이 개별성을 중시한다? No. 개별성 어디 있어? 여기 개별성.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별성이었죠. 그지? No. 2번.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효율성 중시. 효율성 중시. 에?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아니죠. 모더니즘이죠. 그지? No. 3번. 모더니즘 건축은 명료성을 추구한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호성을 추구한다. 오, 맞잖아요. 그죠? 기능, 명료, 막 격자 구조 이게 중요했고 모더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호하게, 막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 장식하고. 그지? 그럼 4번. 모더니즘 건축은 건축에 영향해서 도시계획 디자인과 산업을 제외한다? 도시계획, 산업 디자인 하는 게 모더니즘 건축이죠. 그지? 5번. 모더니즘 건축과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재료를 주로 사용한다. 아니겠죠?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은 얘네죠. 얘네. 어디가 있었지? 여기 있네. 기둥벽 최소화하고 딱 기능만 있게 딱딱 해놓는 거. 그게 모더니즘이겠지. 얘가 아니다. 되나요? 네. 그리고 20번. 기억, 니은.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간결한 것이 풍부하다 라고 했던 거고, 니은은 간결한 것이 지루하다. 간결, 풍부. 그러니까 얘는 모더니즘이고, 그지? 그리고 니은은 포스트 모더니즘이겠죠. 각각 볼게요. 1번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공간에 대한 긍정. 니은에는 본질이 변하는 거에 대한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공간 이런 거 내용은 아니었고. 2번 독립성 강조. 니은은 보편성 강조. 공간의 독립성, 보편성 이런 얘기도 아니었잖아. 3번 그래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 이거 기억 모더니즘 그지? 그리고 니네는 이런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건축물을 거부하는 태도 요게 딱 포스트 모더니즘 설명하는 것이겠다. 괜찮죠? 그지? 시대랑 상관없이 절대적 공간 추구해야 돼 이런 내용 아니었고 뭐 이거 충족해야 돼 이것도 아니었다. 공간이 그 자체로 심미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돼. 니에는 그 자체로 니엔 효율적이 절대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만들어냈죠. 한번 현서적 의미는 풀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했고요. 이거 내신 시험에 나오니까 각각의 이 철학자 아니죠. 건축가들의 그 의견을 좀 정리해서 내신식으로 모두 암기도 하고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